1번 문제. MC 여과지의 금속 농도 수준별로 일정량을 첨가한 후 분석하여 검출된 양의 비를 구하는 실험은 무엇을 알기 위한 것인가? 해당 실험은 회수율을 알기 위한 시험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과지 중 습기에 가장 영향을 적게 받으며 정기적인 전하를 가지고 있어 채취 시 입자를 반발하여 채취효율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채취 전에 이 필터를 세제 용액으로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은 해당 여과지는 PVC 막 여과지로 답은 1번이 되겠고, 해당 PVC 막 여과지는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 어느 공장 건물 내 NO2 농도가 25도 1기압에서 24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이었다면 이것은 몇 ppm인가? 먼저 용량 농도와 질량 농도 관계식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미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넣으려면 1g은 1000 미리그램 그리고 10의 6승 마이크로그램인데, 그러면은 1mg은 1000 마이크로그램 관계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0을 나누어 주면 0.024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나와서 대입해주고, 부피는 1기압 25도 기준 24.45리터 고정값을 대입해주고, NO2의 분자량은 질소 N의 원자량 14, 산소 5의 원자량 16을 이용해서 질소가 하나 있으므로 14 더하기 산소가 2개 있으므로 16 곱하기 1을 해주면 46이 나와 대입해주면 0.013 ppm이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용량 농도와 질량 농도 관계식은 필기실기 빈출이므로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번 문제. 수동식 시료 채취기 사용 시 최소한의 기류가 없어 채취기 표면에서 일단 확산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제거되면 농도가 없어지거나 감소하는 현상은, 이러한 현상은 결핍 현상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PCB, PNA 등의 고분자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데 이용함은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빠른 분석, 속도, 해상도, 민감도에 대한 장점이 있음도 맞고, 세 번째로 분석 물질이 고정상에 녹아야 하는 제한점이 있음이 아닌 시료 성분을 이동상에 녹여서 고정상이 충전된 컬럼을 통해 분리하는 분석법이므로 틀렸고, 4번의 고정상을 채운 분리관에서 시료를 주입하는 방법과 이동상을 흘려주는 방법에 따라 전단 분석, 취환법, 용리법 3가지 조작법으로 구분되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미국 산업위생학회에서는 법적인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의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 해당 근로자 기준은 가장 많이 노출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답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실험실의 크기가 15m, 10m, 3m이며 실험 중 1kg의 염소를 부주의로 떨어뜨렸다. 이때 실험실의 이론적 염소 농도는 단, 기압은 760mHg, 온도 0도 기준, 염소는 모두 기화되고 실험실에는 환기장치가 없다. 먼저 760mHg는 1atm과 똑같고, 1atm 온도 0도 기준은 부피가 22.4리터이므로 해당 부피 공식으로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몰수는 분자량 분의 질량이고, 여기에 질량 1000g을 대입해주고 분자량 70.9를 대입해주면 315.94리터가 나오는데, 실험실 부피 단위는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인 것을 이용하여 1000으로 나누어 주면 0.31594 세제곱미터가 나오고, 해당 ppm 공식에 염소 기체 부피 0.31594 대입, 실험실 부피 15 곱하기 10 곱하기 3m 대입 해주면은 702 ppm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섬유상 여과지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막 여과지에 비하여 비싸다는 맞고,
두 번째로 막 여과지에 비하여 물리적 강도가 약하다도 맞고, 세 번째로 막 여과지에 비하여 흡습성이 적다도 맞고, 마지막으로 막 여과지에 비하여 거부화 시 채취율이 낮다가 아닌 높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원자합광 분석기에 적용되어 사용하는 법칙은? 원자합광 분석기에 사용되는 분석 기술은 흡광 광도법으로, 분석의 기초가 되는 법칙은 램버트 비어, 즉 비어 램버트 법칙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노출 대수 정규 분포에서 평균 노출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값은? 해당 대표값은 산술 평균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음원이 아무런 방해물이 없는 작업장 중앙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면 음의 지향 계수는 무엇인가? 이렇게 작업장 중앙 바닥에 설치되면은 여기에 속하므로 음의 지향 계수는 2가 되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음원의 파워 레벨을 LW, 음원에서의 소음점까지의 거리를 R, 음원의 지향 계수를 Q라고 할 때 음압 레벨 L은 LW-20 로그 R-11 플러스 10 로그 Q로 나타낸다. LW가 107dB일 때 R이 2m이고 L이 96dB이었다면 음원의 지향 계수는 무엇인가? 지문에 나온 공식에서 여기서 L값 96dB 대입, LW값 107dB 대입, R값 2m를 대입해주고 Q를 미지수 X로 두고 공학용 계산기에 있는 솔브 기능을 사용하면 Q는 4가 나와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솔브 기능은 네오스터디 유튜브에 업로드 해드렸으니 해당 기능을 꼭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3번 문제, 흡착제인 활성탄의 제한점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4번의 표면력의 산화력으로 인해 반응성이 적은 해당 포집의 부적합함은 틀린 내용으로, 활성탄은 표면력의 산화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반응성이 적은 티올류, 알데히드도 효율적으로 포집이 가능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열, 화학물질 압력 등의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석탄, 건류나 증류 등의 고열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액 방향족 탄화수소를 채취하는 데 이용되는 여과지는? 해당 여과지는 PTFE 여과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다음 중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충진 분리관에 사용되는 액상의 성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휘발성이 커야 한다가 아닌 작아야 한다가 맞고, 두 번째로 열에 대해서 안정해야 한다는 맞고, 세 번째로 시료 성분을 잘 녹일 수 있어야 한다도 맞고, 마지막으로 분리관의 최대 온도보다 100도 이상에서 끓는 점을 가져야 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답만 외우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수산화나트륨 NaOH 10g을 10L의 용액에 녹였을 때 이 용액의 몰 농도는? 몰 농도는 부피 곱하기 분자량 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고, 질량 10g 대입, 부피 10L 대입, NaOH 분자량은 나트륨 원자량 23 더하기 산소 원자량 16 더하기 수소 원자량 1을 해주면 40이 나와 대입해주면 0.025 몰 농도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음파 중 둘 또는 그 이상의 음파의 구조적 간섭에 의해 시간적으로 일정하게 음압의 최고와 최저가 반복되는 패턴파는? 해당 파형은 정제파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다음 중 빛의 산란 원리를 이용한 직독실 먼지 측정기는? 해당 측정기는 분진 광도계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흡수 용액을 이용하여 시료를 포집할 때 흡수 효율을 높이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시료 채취율량을 낮춘다는 맞고, 두 번째로 용액의 온도를 높여 오염 물질을 휘발시킨다가 아닌 용액의 온도를 낮춰 오염 물질 휘발을 제한시킨다가 맞으므로 틀렸고, 3번에 가는 구멍이 많은 프리티드, 버블러 등 채취율이 좋은 기구를 사용한다는 맞고, 마지막으로 2개 이상의 버블러를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용액의 양을 늘린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흡광광도법에서 사용되는 흡수셀의 재질 가운데 자외선 영역의 파장 범위에 사용되는 재질은 해당 재질은 석영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수동식 시료 채취기로 8시간 동안 벤젠을 포집하였다. 포집된 시료를 GC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만 나노그램이었으며 공시료는 0 나노그램이었다. 회사에서 제시한 벤젠의 시료 채취량은 35.6ml per 분이고 탈착 효율은 0.96이라면 공기중 농도는 몇 ppm인가? 단, 벤젠의 분자량은 78, 25도 1기압 기준이다. 여기서 1기압 25도 기준은 부피가 24.45L를 인 것을 적어주고 해당 용량 농도를 구하기 위해 질량 농도를 위에서 구해줍니다. 해당 질량 농도에서 분자는 질량 단위를 전부 넣으면 되는데 분석한 결과 2만 나노그램이고 공시료는 0 나노그램이면 2만 나노그램 마이너스 0 나노그램을 해주고 미리그램으로 바꾸어주기 위해 1g은 1000mg 그리고 10의 9승 나노그램이기 때문에 1mg은 10의 6승 나노그램이므로 이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고 그리고 35.6ml 분으로 채취한다고 하였으니 35.6ml per 분을 대입하고 8시간 동안 포집한다고 하였으니 분으로 바꾸어주고 그러면 480분을 대입 여기서 이 ml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1000L 10의 6승 ml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고 마지막으로 탈착 효율은 0.96. 이 탈착 효율은 부피와 관련된 물성치이기 때문에 부피 쪽에 곱해주면 1.22mg per 세제곱미터가 나오고 위에서 구한 질량 농도를 대입 그리고 부피는 24.45L 대입 분자량은 78을 대입해주면 0.38ppm이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용량 농도와 질량 농도 관계식은 필기실기 빈출이므로 해당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2번 문제 펌프 유량 보정 기구 중에서 1차 표준 기구로 사용하는 피토 튜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첫 번째로 피토 튜브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류가 12.7m/s 이상일 때에는 U자 튜브를 이용하고 그 이하에서는 기울어진 튜브를 이용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피토 튜브를 이용하여 곧바로 기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총압과 정압의 차이를 이용한 속도압을 측정하여 이 기류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세 번째로 피토 튜브를 이용하여 총압과 속도압을 구하여 정압을 계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속도압이 25ml H2O일 때 기류 속도는 28.58m/s가 아닌 해당 공식에서 속도압 25ml H2O를 대입하면 기류 속도는 20.2m/s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피토가는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3번 문제 흡착제로 사용되는 활성탄의 제한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휘발성이 적은 고분자량의 탄화수소 화합물의 채취 효율이 떨어짐이 아닌 활성탄은 휘발성이 크고 저분자량의 탄화수소 화합물의 채취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호흡기계의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나타내는 입자물질 비암이나 비중격 천공을 일으키는 입자물질이 여기에 속함 보통 입경 범위 0에서 100으로 옳은 것은 입경 범위가 0에서 100은 흡입성 입자상 물질 IPM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ACGIH에서 정한 입자상 물질의 입자 크기별로 분류 및 평균 입경은 필기에 9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세 가지 입자상 물질을 꼭 구분하여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5번 문제 통계 집단의 측정값들에 대한 균일성과 정밀성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평균값에 대한 표준 편차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은 이러한 것은 변이계수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변이계수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6번 문제. 활성탄관을 사용하여 포집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오염물질은? 활성탄은 비극성 유기 증기를 채취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흡착제이므로 1번의 할로게나 탄화수소, 2번의 에스테르류, 3번의 방향족 탄화수소류는 비극성 물질로 활성탄관으로 포집할 수 있고 4번의 니트로벤젠류는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활성탄이 아닌 실리카겔 등으로 포집해야 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유사 노출 그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시료 채취수를 경제적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맞고, 두 번째로 유사 노출 그룹은 우선 유사한 유해인자별로 구분한 후 유해인자의 동질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 조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조직 공정, 작업 범주, 작업 공정과 작업 내용별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화학시험의 일반 사항 중 시약 및 표준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 분석에 사용되는 표준품은 원칙적으로 1급 이상이 아닌 특급 시약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작업장 공기 중 벤젠 증기를 활성탄관 흡착제로 채취할 때 작업장 공기 중 페놀이 함께 다량 존재하면 벤젠 증기를 효율적으로 채취할 수 없게 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작업장 공기 중 벤젠 증기를 활성탄관 흡착제로 채취할 때 작업장 공기 중 페놀이 함께 다량 존재하면 벤젠 증기를 효율적으로 채취할 수 없게 되는 이유로 벤젠과 합착제와의 결합 자리를 페놀이 우선적으로 차지하기 때문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인 바닥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들뜬 상태가 되고 들뜬 상태의 원자들이 낮은 에너지 상태로 돌아올 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금속마다 고유한 방출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여 중금속을 분석하는 장비는? 해당 장비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 광도계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캐스케이드 임팩터에 의하여 에어로졸을 포집할 때 관여하는 충돌 이론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4번의 레이놀즈 수가 200을 초과하게 되면 충돌 이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게 된다가 아닌 레이놀즈 수가 500에서 3000 정도의 범위일 때 충돌 이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되어 분리 성능이 우수한 임팩터를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소운의 노출 기준은 0.05mg/세제곱미터이고 증기압은 0.0029mHg라면 VHR은 단 25도 일기압 기준 소운 원자량 200.6. 먼저 해당 용량 농도와 질량 농도 관계식으로 용량 농도를 먼저 구해줍니다. 여기서 노출 기준은 0.05mg/세제곱미터 대입, 부피는 일기압 25도 기준으로는 24.45L 대입해주고 분자량 200.6을 대입해주면 6.09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ppm이 나와 해당 공식에 대입해주고 농도 C는 760분에 해당 0.0029mHg 대입 그리고 10의 6승을 곱해주면 626.13 약 630이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증기위험비 VHR은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33번 문제. 변이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평균값의 크기가 0에 가까울수록 변이계수의 의의는 커진다가 아닌 작아지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로 측정 단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산출되고, 세 번째로 변이계수는 퍼센트로 표현하는 것이 맞고, 네 번째로 통계 집단의 측정값들에 대한 균일성, 정밀성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직경 분립 충돌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비용이 저렴하고 채취 준비가 간단한 것이 아닌 해당 직경 분립 충돌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채취 준비 시간이 과다하고, 두 번째로 공기가 옆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각 충돌기에 철저한 조립과 장착이 필요하다는 맞고, 세 번째로 입자의 질량 크기 분포를 얻을 수 있고, 네 번째로 흡입성, 흉곽성, 호흡성 입자의 크기별 분포와 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직경 분립 충돌기는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5번 문제. 다음 중 개통오차의 종류로 거리가 먼 것은? 개통오차의 종류 첫 번째로는 측정 및 분석 시 온도나 습도와 같이 알려진 외계의 영향으로 생기는 오차인 외계 오차가 있고, 두 번째로 기계 오차, 측정 및 분석 기계의 부정확성으로 발생되는 오차, 세 번째로 개인 오차, 측정하는 개인의 선입관으로 발생되는 오차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저온의 작업 환경 공기 온도를 측정하려고 한다. 영하 20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로 측정하려고 할 때 측정 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해당 기준은 5분 이상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1회 분석의 우연 오차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 하였을 때 n회의 평균치의 표준 편차는? 해당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그라인딩 작업 시 발생되는 먼지를 개인 시료 표집기를 사용하여 유리섬유 여과지로 포집하였다. 이때의 먼지 농도는 단, 포집 전 유속은 1.5L/min, 여과지 무게는 0.436mg, 4시간에 포집하는 동안 유속 1.3L/min, 여과지의 무게는 0.948mg이다. 먼저 포집 전 유속은 1.5L/min, 포집하는 동안 유속은 1.3L/min이므로 두 개를 더해주고 2로 나눠주면 1.4L/min의 평균 유속을 가지게 되고, 해당 질량 농도 공식에 채취하기 전에 여과지 무게는 0.436, 채취하고 나서는 0.948이므로 두 개를 빼주면 되겠고, 그리고 평균 유속 1.4L/min으로 4시간, 즉 240분 동안 포집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단위는 리터가 아닌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1.5mg/세제곱미터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질량 농도를 구하는 문제는 필기실기 빈출로 분자에는 질량 관련된 것, 분모에는 부피 관련된 것들을 대입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유체가 위쪽으로 흐름에 따라 플로트도 위로 올라가며 플로트와 관벽 사이의 접촉면에서 발생되는 압력 강화가 플로트를 충분히 지지해줄 때까지 올라간 플로트의 눈금을 읽어 측정하는 장비는? 해당 장비는 로터미터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흡수액을 사용한 능동식 시료 채취 방법의 일반적인 시료 채취 유량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당 기준은 1L/min 이하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냉동기에서 냉매체가 유출되고 있는지 검사하려고 할 때 가장 적합한 측정기구는? 3번의 할로겐 화합물 측정기기는 공기 중에 있는 할로겐 냉매가스를 검출하는 데 특화된 장비로 냉매 누설 점검에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작업 환경의 감시, 모니터링에 관한 목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감시의 목적은 잠재적인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보호 대책을 결정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유리섬유 여과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흡수성이 적고 열에 강하다는 맞고, 두 번째로 결합제 첨가형과 결합제 비첨가형이 있는 것도 맞고, 세 번째로 와트만 여과지가 대표적인 것이 아닌 해당 와트만 여과지는 MC 여과지의 종류 중 하나이고, 네 번째로 유해 물질이 여과지에 안층에도 채취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시간 가중 평균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 물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한다. 다음 중 대상 물질의 발생 시간 동안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당 측정 기준은 첫 번째로는 대상 물질의 발생 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두 번째로는 불규칙 작업으로 6시간 이하의 작업을 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발생원에서의 발생 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음압이 10배 증가하며 음압 수준은 몇 데시벨이 증가하는가? 해당 음압 수준 공식에서 음압이 기준보다 10배 증가하면은
여기에 10을 대입하면 20dB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음악 수준 SPL에 대한 문제는 필기시험에 13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46번 문제, 공기 중 성면을 막 여과지에 채취한 후 전처리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에 비하여 간편하거나 성면의 감별에 어려움이 있는 측정 방법은? 해당 측정 방법은 위상차 현미경법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직독식 측정 기구가 전형적인 방법에 비해 가지게는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의 직독식 기구로 유해 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의 민감도와 특이성 외에 모든 특성은 전형적 방법과 유사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직독식 기구는 민감도, 특이성, 정밀도, 정확도 등 여러 면에서 전형적 방법보다 낮은 성능을 보일 수 있으며 특히 혼합가스나 간섭 물질이 많은 작업 환경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작업장 내 기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세 번째로 기류 속도가 아주 낮을 때에는 카타 온도계와 복사 풍속계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닌 열선 풍속계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흡착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의 활성탄은 탄소의 불포와 결합을 가진 분자를 선택적으로 흡착한다가 아닌 활성탄이 아닌 실리카 및 알루미나계 흡착제는 탄소의 불포와 결합을 가진 분자를 선택적으로 흡착한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먼지 채취 시 사이클론이 충돌기에 비해 갖는 장점이라 볼 수 없는 것은? 해당 장점 첫 번째로는 사용이 간편하고 경제적이고, 두 번째로는 호흡성 먼지에 대한 전류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매체의 코팅과 같은 별도의 특별한 처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순수한 물의 몰 농도는? 표준 상태에서 순수한 물의 몰 농도는 55.6몰인데 이것은 1000g의 물의 분자량은 18g을 나누면 55.6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시료 채취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번에 백의 재질이 채취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투과성이 높아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투과성이 낮아야 시료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으며 외부에 공기도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유사 노출 그룹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첫 번째로 시료 채취수는 경제적으로 하는데 활용한다는 맞고, 두 번째로 역학 조사를 수행할 때 사건이 발생된 근로자가 속한 FEG의 노출 농도를 근거로 노출 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는 맞고, 세 번째로 모든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추정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운 게 아닌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HEG는 조직 공정 작업 범주 그리고 작업 내용별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동일 노출 그룹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4번 문제, 작업장의 소음 측정 시 소음계의 첨가음 보정 회로는? 해당 첨가음 보정 회로는 A 특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용접 작업장에서 개인 시료 펌프를 이용하여 9시 5분부터 11시 55분까지 13시 5분부터 16시 23분까지 시료를 채취한 결과 공기량이 787리터일 경우 펌프의 유량은 약 몇 리터 퍼 민인가? 유량은 채취 시간분의 채취 공기량으로 채취 공기량은 787리터 대입 채취 시간은 9시 5분부터 11시 55분까지 그리고 13시 5분부터 16시 23분까지 측정하였으니 계산해주면 2시간 50분 측정, 여기는 3시간 18분 측정이고 두 개를 더해주면은 6시간 8분, 분으로 환산하면 368분을 대입해주면 2.14리터 퍼민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 다음 내용에 설명하는 막 여과지는 농약 알칼리성 먼지, 콜타르 피치 등을 채취한다. 열, 화학 물질 압력 등의 강한 특성이 있다. 석탄, 건류나 증류 등의 고열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액 방향족 탄화수소를 채취하는 데 이용된다. 해당 여과지는 PTFE 여과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약 850도까지 작동 가능해야 한다가 아닌 200에서 400도 수준에서 작동 가능해야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용접 작업자의 노출 수준을 침착되는 부위에 따라 호흡성, 흉곽성, 흡입성, 분진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자 한다면 준비해야 할 측정기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해당 측정기구는 직경 분립 충돌기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직경 분립 충돌기는 필기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9번 문제. 2차 표준기구 중 일반적 사용 범위가 10에서 150L per 분이고 정확도는 풀마 1%, 주 사용 장소가 현장인 것은 무엇인가? 해당 표준기구는 건식 가스미터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가스상 물질 측정을 위한 흡착제인 다공성 중합체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4번에 활성탄보다 흡착 용량과 반응성이 크다는 틀린 내용으로 다공성 중합체의 장점은 재현성, 선택성, 열적 안정성이지 활성탄보다 흡착 용량이 작고 반응성이 낮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다음은 산업위생 분석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 안에 가장 적절한 내용은 무엇인가? 땡땡은 검출 한계가 정량 분석에서 만족스러운 개념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출 한계의 개념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통계적인 개념보다는 일종의 약속이다.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정량 한계, LOQ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측정 결과의 통계 처리를 위한 산포도 측정 방법에는 병량 상호 간의 차이에 의하여 측정하는 방법과 평균값에 대한 변량의 편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다. 다음 중 변량 상호 간의 차이에 의하여 산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평균차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 어느 작업장 내의 공기 중 톨루엔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농도를 공한 결과 65mg/세제곱미터이었다면 ppm 농도는 얼마인가? 단 25도 일기압 기준. 여기서 25도 일기압 기준의 부피는 24.45L를 적어주고 톨루엔의 분자량은 92.14. 용량 농도와 질량 농도 관계식은 이렇게 되고 질량 농도 65 대입, 부피 24.45L 대입, 분자량 92.14를 대입하면 약 17.3ppm이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물질을 취급 또는 보관하는 동안에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해당 용기는 밀봉 용기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일정한 부피 조건에서 압력과 온도가 비례한다는 표준가스에 대한 법칙은 해당 법칙은 게이-루삭의 법칙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법칙 정리표에서 필기시험에는 라울의 법칙, 게이-루삭의 법칙, 보일의 법칙만 나왔으므로 해당 세 가지는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6번 문제. 작업장 내 톨루엔 노출 농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과거의 노출 농도는 평균 50ppm이었다. 시료는 활성탄관을 이용하여 0.1L per min의 유량으로 채취한다. 톨루엔의 분자량은 92,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정량 한계 LOQ는 시료당 0.5mg이다. 시료를 채취해야 할 최소한의 시간은 단 작업장 내 온도는 25도. 먼저 최소 채취 시간은 분당 채취량분의 부피로 구해주어야 되고 분당 채취량은 지문에서 주어졌고 리터 단위의 부피는 농도분의 LOQ로 구해줍니다. LOQ의 단위가 mg이기 때문에 농도의 단위는 부피분의 질량 단위인 mg per 세제곱미터를 구해주어야 됩니다. 해당 공식에서 ppm은 50ppm 대입, 분자량은 92 대입, 부피는 기압이 주어지지 않으면
일기압으로 보고 여기서 일기압 25도는 부피가 24.45L 임으로 대입해주면 188.14mg/세제곱미터가 나오고 LOQ는 0.5mg 대입, 위에서 구한 mg/세제곱미터를 대입해주고 이렇게만 구하면은 세제곱미터 단위가 나오는데 우리는 리터 단위를 원하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2.66리터가 나오고, 그러면 부피는 2.66리터 대입, 분당 채취량은 0.1L/min을 대입하면 최소 채취 시간은 13.3분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식들은 필기에 2번,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순서, 틀 자체를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7번 문제, 유기용제 채취 시 적정한 공기 채취 용량 또는 시료 채취 시간을 선정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당 고려 조건 첫 번째로는 공기 중의 예상 농도, 두 번째로는 채취 유속, 세 번째로는 분석기계의 최저 정량 한계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서 분해능 또는 분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해당 분해능 높이는 방법 첫 번째로는 시료의 양을 적게 한다, 두 번째로는 고정상의 양을 적게 한다, 세 번째로는 고체 지지체의 입자 크기를 작게 한다, 마지막으로 분리관, 컬럼의 길이를 길게 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유령 피크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발생 원인 첫 번째로는 칼럼이 충분하게 묵힘되지 않아서 칼럼에 남아있는 성분들이 배출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주입부에 있던 오염물질이 증발되어 배출되는 경우, 세 번째로는 주입부에 사용하는 경막에서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가스상 물질에 대한 시료 채취 방법 중 순간 시료 채취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순간 시료 채취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로는 유해 물질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두 번째로는 시간 가중 평균치를 구하고자 할 때, 세 번째로는 공기 중 유해 물질의 농도가 낮을 때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알고 있는 공기 중 농도를 만드는 방법인 다이내믹 메소드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만들기가 복잡하고 가격이 고가이다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일정한 부피만 만들 수 있어 장시간 사용이 어렵다는 틀린 내용으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3번의 소량의 누출이나 벽면에 의한 손실을 무시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농도 범위에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동적법은 필기시험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